2001년 9월 11일 K-팝이란 아이돌 그룹이 우리나라 가요계에 등장을 하는데, 그러고 보니까 2001년 9월 11일이 9.11 테러가 있었던 날이네. 여러모로 충격적인 데뷔를 했구만. 암튼 K-팝은 2001년 9월 11일 1집 K-팝을 내놓고 데뷔했지. 이 K-팝이란 아이돌 그룹은 당시 최고의 인기 작곡가 주영훈이 제작했던 남성 5인조 아이돌 그룹이었어. 이 K-팝이란 그룹이 지금도 회자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그룹의 이름이지. 그런데 K-팝이란 단어가 당시 나한테는 정말 생소한 단어였고, 그리고 당시 인기를 끌던 일본 음악을 일컫는 J-팝의 짭 같은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. 이 K-팝이란 용어를 만든 사람이 주영훈이고, 그것도 진짜 J-팝을 대항해서 K-팝이란 단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, 근데 이거 구라야. K-팝이란 용어는 1999년 당시 빌보드의 한국 특파원이었고, 이후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청와대 행정관도 지냈던 조현진이란 분이 만들어낸 단어야. 그것도 J-팝 짭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프로축구 리그인 K리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하더라고. 근데 일본 프로축구 리그도 J리그잖아. J리그나 J-팝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? 아무튼 예전에 우리나라 영어 표기를 뭐 KOREA를 뭐 COREA로 쓰자, 뭐 그딴 움직임이 있었는데, 그때 만약에 C로 썼으면 이게 C팝이 될 뻔한 거 아니야. 근데 이게 또 중국 대중음악을 C팝이라고 부른다며. 야, 진짜 이 C팝이라는 용어가 아주 또 저 나라랑 찰떡같이 잘 어울린단 말이지. 아무튼 이 K-팝 1집의 타이틀곡은 0.5였어. 이 당시 아이돌 그룹은 강력한 사운드에 사회 비판을 담은 타이틀곡, 귀엽고 발랄한 느낌의 후속곡, 그리고 이제 또 3속곡이 또 되면은 이제 잔잔한 노래로 활동하는 게 이때의 국룰이었지. 역시 이 K-팝도 그 국룰을 따라갔고, 타이틀곡 0.5는 역시나 강력한 사운드의 곡이었어. 그런데 가사가 아주 파격적이었다고나 해야 할까? 이 0.5의 의미가 뭐냐면 1을 반으로 나누면 0.5잖아. 그러니까 0.5는 반일이었던 거야. 제목의 의미가 그냥 반일이었던 거지. 그리고 이 노래의 뮤비가 바로 도쿄의 중심에서 반일을 외치는 내용이었던 거야. 그때 이 뮤비를 보면서 와, 저거 야, 파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, 지금 다시 보면 저런 내용의 노래를 도쿄 한복판에서 부르고 있는 것도 좀 웃기고, 그런 뮤비 찍는데 무슨 내용 노래인지도 모르고 구경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좀 웃기고, 또 이상한 옷 입고 막 도쿄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것도 좀 웃기고, 이때는 일본 문화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라 저런 패기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, 야,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. 일본에서도 K-팝의 인기가 달달하니까 지금 아이돌들은 저런 거 절대 못하지. 그렇게 도쿄의 중심에서 0.5를 목 터지게 외쳤지만 이게 크게 반응을 얻지는 못했어. 오히려 후속곡 그림자가 더 인기를 끌었지. 그림자같이 편안한 노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멤버들의 얼굴도 좀 보이기 시작하고, 그리고 이 그림자가 주영훈이 만든 노래였거든. 0.5는 주영훈이 만든 노래가 아니었어. 주영훈이 만든 그림자는 이제 뭐랄까 딱 익숙한 주영훈 냄새가 나는 노래였으니까 아무래도 더 좋은 반응을 얻었던 거야. K-팝은 웅장한 그룹 이름. 근데 이거 지금 와서 보니까 웅장한 느낌이지, 그때는 뭐 그닥 웅장한 느낌은 아니었고, 그 파격적인 컨셉, 그래, 그 파격적인 컨셉이라고 하자. K-팝은 그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컨셉과 달리 가요계에 큰 충격은 주지 못하면서 그렇게 1집 활동을 마무리했던 거야. 2002년 10월 K-팝은 2집 See You at K-팝으로 컴백했어. See You at K-팝?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. 뭐 편의점도 있고. 왜 우리 2002년 월드컵 3, 4위 결정전, 그러니까 터키전 때 우리 붉은 악마의 카드 섹션 문구가 See You at K리그였잖아. 요걸 또 잽싸게 차용해서 2집의 제목 See You at K-팝으로 지은 것 같아. 요 2집의 타이틀곡은 신기루였고 후속곡이 젊음이었는데, 이때는 그 1집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느낌이 모두 사라진 그런 느낌이었어. 도쿄의 중심에서 0.5를 외쳐봐야 별로 어그로를 못 끄니까 이제 전공법으로 공략법을 바꾼 그런 모양새였달까. 그렇게 공략법을 바꾸니까 그제서야 1집보다 좋은 반응이 오기 시작했던 거지. 특히나 멤버 중 하나인 유빈이 당시 최고의 인기 시트콤 뉴 논스톱에 출연하면서 K-팝이란 그룹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인지도가 올라갔던 거야. 이 2집에선 후속곡 젊음이 더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나? 내 기억에는 젊음이 더 인기도 있었고, 나도 신기루보단 신나고 발랄하고, 당시 또 그 후속곡 활동할 때가 겨울이었는데 겨울 느낌이 좀 나는 젊음을 더 좋아했었어. 그리고 젊음 때부터 얘네들이 좀 생겼구나 하고 이제 보이기 시작했거든. 그렇지만 여전히 아쉽게도
크게 뜨지는 못했어. 2001년 데뷔 당시에 테이크, 디베이스랑 같이 가장 주목받았던 남성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이 세 팀 전부 그냥 잔잔바리로 활동하다가 사라진 그룹들이구만. 국내 최초 잔잔바리 그룹 전문 유튜버 스튜디오 삽시간입니다. 그러니까 구독을 부탁을 드릴게요. K-팝은 한동안 공백기를 가지다가 2004년 3집 메모리즈로 컴백을 했어. 1년 반 만에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다섯 남자 K-팝이란 3집 홍보 문구에 맞게 3집의 타이틀곡은 추억의 향기란 발라드 곡이었고 앨범 전체적으로 발라드 곡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지. 이 앨범이 이제 9월쯤에 나왔는데 찬바람 살살 부는 계절의 감성에 맞는 발라드 곡들이었어. 이 노래가 아주 괜찮았는데 비주얼도 좋고 노래도 좋고 그랬는데 얘들은 왜 못 뜬 걸까? 보통 1집이 잘 안 돼도 2집까진 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해체인 경우가 많았는데 K-팝은 3집까지 됐거든. 그러니까 기획사 지원이 완전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당대 최고의 작곡가가 제작했던 그룹이었는데 참 이상하게 안 됐던 그룹이었어. 뭐 어떤 분야든 잘 될 만하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될 것 같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옛날 우리 듀스 형님들의 노래 무제의 가사처럼 될 만한데 안 되는 일, 안 될 만한데 잘 되는 일, 이게 바로 세상인가? 나는 아직 모르겠어. 이 가사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와닿더라고. 이렇게 K-팝은 3집까지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지. 근데 K-팝 3집 수록곡 중에 So Long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원곡이 일본 가수 히라이켄의 미라클스였거든. 1집에서 그렇게 도쿄의 중심에서 0.5를 외치더니 일본 가수 노래를 리메이크라니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한데 아닐 거야. 이건 기분 탓일 거야. 근데 만약에 K-팝이 불같이 잘 돼가지고 막 4집 5집 내고 막 한류에 편승해서 막 일본 진출도 하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이번 시간에는 K-팝 그 자체였던 그룹 K-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네. 반일로 패기 넘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엔 일본 노래 리메이크로 끝이 난 뭔가 이상한 그룹이긴 한데 뭐 그건 그렇고 데뷔곡 0.5 가사들을 찬찬히 보면은 사실 그 가사 중에 뭐 틀린 얘기는 없어서 3.1절 특집으로 K-팝을 꺼내보았다네. 뭐라고? 3.1절 연휴라고 애들 다 전부 일본 갔다고? 나도 갈걸. 비행기표는 어때요? 그 비행기표 있나? 지금 같이 찾을 수 있나? 비군이 그녀의 가슴은 불꽃인가 연꽃인가 타오르는 욕망 구도 깨달음